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수면제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약을 대신 찾아갔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수면제를 먹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싸이가 처방받았다는 약, 어떤 약이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요? 먼저 스틸록스입니다. 우리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더 익숙할 겁니다. 강한 수면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잠이 바로 들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잘못 쓰면 의존성, 환각, 기억 안 남는 행동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국가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자낙스입니다. 알프라졸람이라는 성분의 항불안제로 불안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공황이 올 때 긴장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약이죠. 하지만 이 약 역시 의존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어 단기 처방만 권장됩니다. 두 약 모두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중독 위험 때문에 반드시 직접 진료 후 처방받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싸이가 약을 썼는지가 아니라 약을 처방받는 과정과 받아가는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었는지입니다. 경찰이 보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을 받았나? 향정신성 약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한 뒤 처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싸이가 병원을 가지 않고 처방전을 받았고 약도 매니저가 반복적으로 대신 받아갔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요. 경찰 수사 내용은? 경찰은 싸이뿐 아니라 그 약을 처방한 담당 의사도 입건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이런 절차가 진행됐다는 건 경찰이 기본적인 혐의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직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나 처벌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싸이 측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약을 대신 찾아온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대리 수령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없이 처방받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졌고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리 수령이 반복적이었다면 약사법 위반 문제도 검토됩니다. 처벌은 벌금형에서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반복 여부, 의도 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싸이는 콘서트 등 활동 중에 논란이 불거져 이미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과거 대마초 사건이 다시 언급되며 여론도 더 엄격해진 분위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향정신성 수면제를 썼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처방, 수령했느냐입니다. 현재는 수사 중이며 최종 판단은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